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8월 12일 토요일 시험 대비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시험 한번 총평을 해야겠죠. 자, 5급 듣기로 먼저 얘기를 할까요? 전반적인 난이도가 시험이 듣기부터 쓰기까지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HSK는요, 시험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리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의존하셔서 보다가 이 보기 내용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그게 답이 될 정도로 독해 일부분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녀 대화 빼고요. 긴 지문 듣기가 계속 지금 어렵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제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4, 5월부터 이건 거의 6급 수준인데요 라고 했을 정도로 긴 지문 대화 듣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듣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먼저 푸시고 오세요. 아셨죠? 자,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기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형태 통해서요, 문제 한번 유추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기 옆에, 즉 녹음에서 들리는 보기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옆에다 체크라도 해주세요. 나중에 못 들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질문, 남자에 관한 질문인지 여자에 관한 질문인지, 그 다음에 올바른 내용을 고르는 건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건지 질문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도 듣기 일부분 네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기 보시고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是小学校长이라고 얘기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라고 해 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보도록 할까요? 在办理签证. 자, 우리 항상 외우실 때는 동사와 목적어를 5급에서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办理라는 표현은 처리하다 라는 뜻이고 签证이라는 표현은 우리 바로 비자라는 뜻이죠. 4급에서 办签证이라고 나왔다면 5급에서는 그 글자 수까지 맞춰서 办理签证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앞에 짜이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자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동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0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对自己有信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信心이라는 표현이 자신감이라는 뜻이죠. 자신감이 있다, 有信心. 근데 항상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대상을 끌고 나오면 앞에 전치사 꼭 对가 붙죠. 그래서 对什么有信心이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역시나 지금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D번 볼까요? 准备考博士이라고 나와 있죠. 자, 博士이라는 표현은 우리 박사라는 뜻입니다. 박사를 시험을 봐요. 그렇죠? 박사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1번은 남자나 혹은 여자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올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A, B, C, D가 다 사람의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질문 유추하실 수 있겠네요.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번 보도록 할까요? 周末去博物馆了 라고 해서 주말에 박물관에 갔습니다 라고 어떤 사실이 나와 있고요. B번 是一位教练. 자, 教练이라는 표현은 한자 그대로 교련, 코치라는 뜻이 되고 있죠. 그 직업에 관해서 나올 때 3급이 교장 선생님이 나온다면 5급에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업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教练있죠. 그래서 한 명의 코치다, 교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요번 시험에도 5급 정답으로 듣기 일부분 출제가 됐었습니다. 胳膊摔伤了 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이 胳膊 라는 단어가 우리 바로 팔이란 뜻이죠. 摔 라는 표현은 넘어져서 伤, 다쳤다. 대부분 摔伤了는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이 이게 뭐죠? 삐끗했다, 다쳤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胳膊 라고 해서 질문에서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정답이 胳膊 였었거든요. 단어 하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D번 보도록 할까요? 周末去划船了. 자, 한참 HSK 초창기에 듣기 일부분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划船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노를 젓다, 배를 젓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주말에 뭐 뱃놀이 하러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도 A, B, C, 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나 사람, 이 사람이 어땠나요? 怎么了? 라든지 뭐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것임을 알 수 있고요. 3번 보도록 합시다. A번 볼까요? 춘지의 放假 라고 얘기해서 춘절, 그쵸? 설에 이제 방학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제 뭐 휴가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고요. B번 볼까요? 线路改造. 자, 线路라는 표현은 바로 노선이란 뜻이죠. 우리 같이 외우셔야 될 동사가 바로 查线路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가는 길을 검색해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改造라는 표현은 改 고쳐서 造 만들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뭐 어떤 이 노선을 바꾸고 있다. 한자 그대로 하면 개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선을 개조하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니까 뭔가 노선을 바꾸고 있다, 뭐 공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번 보도록 할까요? 信号系统有问题. 자, 항상 휴대폰과 관련해서 打电话 전화와 관련해서 항상 보기 지문으로 등장하는 信号系统有问题라는 표현은 신호는 말 그대로 신호라는 뜻이 되겠죠. 信号라는 말 자체가. 系统이라는 표현은 체계,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호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D번, 要装安全门. 자, 우리 동사를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装이라는 표현이 설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나오면 대부분 安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装, 설치하다라는 뜻이고, 安全门, 안전문이니까 뭐 스크린도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3번 봐주시면 A, B, C, D 자체는 봤을 때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들리는 게 답이겠지만서도요.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A번 볼까요? 太安静了. 너무 조용해요. 넘어가고요. B번, 空气不好.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10번, 东西太乱. 자, 乱이라는 표현은 어지럽혀져 있다라고 표현하죠. 물건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요. D번, 很舒适. 舒适이라는 표현은 舒服, 适合. 그 단어들이 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쾌적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 뭐 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 4번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착 파악을 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답 체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들으셨다라는 가정하에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말 한번 보도록 할까요? 你这次考, 맞죠? 考教师资格证有把握吗?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체크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有把握. 자, 여러분 원래 把握라는 표현은요. 한자에 봐주시면 다 손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붙잡다라는 표현에서 의미가 파생이 돼서 有把握라고 표현하면 자신감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有信心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즉, 듣기 일부분에서는 그대로 읽어주는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것들을 찾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 봐주시면 考教师资格证, 教师资格证이라는 표현은 교사 자격증이니까 우리말에 따지면 뭐 교원 자격증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 시험을 보는 것에 有把握吗? 자신 있나요? 라고 표현을 했죠. 사실 뭐 생략된 말로는 你 对라는 표현이 생략이 돼서 이제 무엇에 대해 자신감 있다, 对什么很有把握라고 표현하죠. 이 有把握 같은 경우에는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체크 부탁드리고요. 남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绝对没问题. 자, 没问题라는 말 앞에 오늘 부사 绝对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绝对라고도 표현하고 이 绝对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5급에서는 이 위에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绝对라는 표현은 한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절대로라는 뜻이 되죠. 절대적으로, 그렇죠?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我准备得很充分. 자, 알아두셔야 될 단어. 充分이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그렇죠.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搭配, 결합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주시면 오늘 准备得很充分이라고 얘기해서 준비한 정도가 매우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准备 외에도 理由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총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형용사인데요. 부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라는 뜻으로서도 의미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총펀 파회라고 표현해서 충분히 발휘하다. 뭐 목적어는 능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도 자주 나오니까요. 이 단어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질문 보도록 합시다. 关于男的下列哪项正确? 남자에 관해서 아래 항목 중 올바른 것은요? 라고 표현했죠. 키포인트 여자 말에 있었었네요. 시험 자신 있나요? 남자가 얘기하죠. 绝对没问题. 문제 없어요 라는 표현은 그쵸?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므로 정답은 C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ABD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만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你的胳膊怎么了? 딱 대놓고 상황이 딱 어떤 대화 주제인지를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당신 팔 어떻나요? 没什么. 아유 뭐 괜찮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上个周末滑冰的时候不小心摔了一下. 자,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저번 주말에滑冰이라는 표현은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케이트 타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케이트를 탈 때요, 不小心 조심하지 않아서 摔了一下 좀 넘어졌어요 라고 표현했죠. 대부분 이 不小心摔了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쓰기 일부분에서는 빼이와 또 같이 구문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죠. 질문 여기도 보세요. 关于你的下列哪项正确? 여자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대화 주제가 你的胳膊怎么了? 라고 딱 胳膊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여기 딱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가 不小心摔了一下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정답은 그대로 일치하는 C번이 되겠네요. 역시나 봐주시면 A, B, D번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 건 절대 답이 되지 않으니까요. 보기 보시면서 들을 준비를 꼭 항상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묻네요. 你听到广播了吗? 자, 우리 广播라는 표현은 뭐 방송,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라디오 방송인데 일반적으로 안내 방송도 다 广播라고 표현을 합니다. 今天晚上地铁2号线停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오늘 저녁 지하철 2호선이 停运, 停이라는 말이 멈추다, 그렇죠? 운은 운반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2호선이 운행을 멈춘대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听到了, 들었습니다. 说是因为, 여기 딱 그대로 정답 나와 있네요. 信号系统出问题了. 出问题라는 표현은 바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딱 그대로 신호 체계, 신호 시스템에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C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었어야죠. 질문. 今晚地铁为什么停运? 이라고 해서 왜요? 왜 운행을 멈추나요? 라고 얘기했으므로 정답은 C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A, B, D 어렵지 않죠? 요런 거 같은 거 여러분 스크린도 이런 거 그쵸? 중국어로 안全门이라고 표현합니다. HSK 공부하시면 회화도 덤으로 또 공부하실 수 있죠.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屋子里太闷了. 자,闷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문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답답하다, 막 무덥다, 막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打开窗户透透气吧. 자, 透气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透는 원래 이제 그쵸 투명하다. 투과되다, 그러니까 공기를 투과시켜라 라니까 환기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好,我去开窗 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창문 열게요. 你应该出去走走. 나가서 좀 걸어요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볼까요? 후시, 후시, 신鲜空气라고 표현했죠. 이 후시라는 표현 자체가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봐주시면 공치, 공기라고 나와 있죠. 신선한 공기 좀 들이마시세요. 不要总在屋子里待着. 자, 待라는 표현 자체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요 라고 표현을 했네요. 问题,男的觉得房间里怎么样? 남자가 생각했을 때 방 안은 어떤가요? 여기 키포인트 딱 있었죠. 太闷了 라고 표현했고요. 透透气吧. 자, 透透气吧라는 표현 대신에 换换气吧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공기를
투과시켜라, 공기를 바꿔라, 모두 다 환기시키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자 말에서도 좀 신선한 공기 좀 들이마셔요 라고 표현을 했으므로 정답은 그쪽 공기에 관련돼서 닮은러 답답하다라고 했으니까 공기가 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ACD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네요. 여기 딱 콩치만 알아들으셨어도 정답 바로 체크 가능했었죠. 자, 넘어가서 듣기 이 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지금 듣기 이 부분의 남녀 대화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긴 지문 대화 듣기에선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면 진짜 그냥 그 문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저희 과 아이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5급 시험을 보고 그 마지막 문제에서 자금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잠깐 보기를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하는 순간 두세 마디가 확 지나가서 그 문제를 아예 통으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생각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집중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듣기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보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서 반드시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은 보기에서 언급되는 내용, 주제는 처음과 마지막을 신경 써서 듣자라고 표현했는데 요새 계속 문제가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하나는 주제를 묻는 내용이어서 딱 보기를 봐도 얘는 하나는 세부 내용, 하나는 주제를 묻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밑에 제시되는 문제 대부분 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듣기 이 부분 긴 지문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봐주시면 알겠지만 5, 6번 보세요. 일단 여기 싼 거는 또 지야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빨리 보기를 보고 있다가 이걸 다 하나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오늘 봤을 때 을이라는 사람과 지야, 갑이라는 사람, 혹 씨가 많다면 싼거른이라는 뜻이니까 갑을병, 빙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그냥 갑을병이라고 해서 그냥 딱 대체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셔야죠. A번 봐주시면 想请你帮忙이라고 나와 있죠. 칭 누구누구를 초청해요. 데려와서 帮忙 도와줍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B번 自己不爱吃 먹기 싫어해요. 먹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C번 想换梨吃 배, 먹는 배죠. 먹는 배로 바꿔서 먹어요. 지금 먹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D번 为了感谢你 为了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죠. 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5번은 지금 A, B, C, D를 봤을 때 B, C가 공통적으로 먹다라는 말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다 관련이 없죠. 추측이라든지 원인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A번도 보도록 할까요? 非常后悔 매우 후회했고요. 和甲吵架了. 자, 吵架라는 표현은 말다툼하다라는 뜻이죠. 이와 을과 갑이 싸웠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C번 三个人相处得很好. 자, 相处라는 말 자체가 서로 지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셋이서 되게 잘 지내고요. D번 甲很矛盾. 자, 矛盾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나중에 동사와 함께 发生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갑이 굉장히 지금 모순되고 있어요 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6번도 봤을 때 그쵸,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5, 6번에 갑을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대화 내용이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었다라는 가정 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일단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듣기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빨리 들리는 거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甲为什么把橘子给你 라고 표현했죠. 역시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把橘子给你 라고 얘기해서 귤을 을에다 왜 줬나요? 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B, C, D를 듣고 있다가 나오는 거에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甲不喜欢吃橘子 라고 나왔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甲 라고 해주시고 뭐 여기에 갑이 없다면 甲 라고 해주시고 不喜欢吃橘子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橘子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나온 문장이 대화의 서두잖아요. 그렇죠? 서두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아, 귤에 관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갑에는 일단 X를 쳐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每次吃橘子时都把橘子给你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매번 귤을 먹을 때마다 이 귤을 이제 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귤이 있을 때마다 귤을 먹을 때마다 다 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에서 답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봐주시면 不喜欢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 不喜欢不爱吃같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지야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네요. 자, 넘어가서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根据这段话可以知道什么? 요새 문제 추세가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근거에서 알 수 있는 거, 세부 내용을 파악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 D, 우린 이게 지금 독해가 아니니까 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빨리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이어집니다. 刚开始이很感谢라고 나와 있죠. 아까 感谢라는 표현 나와 있었는데 5번에 있었었나 봐요. 그렇죠? 여기 봐주시면 처음에는 을이 매우 감사하다고 여겼어요. 久而久之. 자, 이 단어 체크, 네 글자짜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久, 오래되다예요. 저 久而久之이라는 표현은 계속 오래되자, 시간이 지나자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变习惯了. 자, 变이라는 말은 여기다 이렇게 적을까요? 찌오라는 뜻입니다. 5급에서 찌오는 变 아니면 折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 바꿔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오래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习惯了变理所当然了. 여기도理所当然, 当然이라는 말 들어서 아, 그냥 당연해졌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理所当然이라는 표현, 다 일치적으로 모든 도의적으로 당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습관이 됐고 습관이 되니까 당연해졌어요 라고 표현했네요. 有一天甲把橘子给了丙. 그렇죠. 여기 나오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C번을 통해서 아, 3명이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었네요. 아, 하루는 갑이 귤을 누구에게 줬대요? 병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2就不高兴了. 不高兴了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2不高兴了 감정이 나왔으니까 뭐 不高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거든요. 다 안 쓰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他忘记了, 잊어버렸어요. 这个橘子, 이 귤이 本来就是假的, 원래가 갑거라는 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甲想给谁都可以, 갑이 누구에게 주든 다? 그쵸, 됐어요. 상관없었어요. 为此, 이것을 위해서 他们大吵一架 라는 표현 보이시죠? 吵架, 吵一架 라는 표현은 한 번 크게 싸웠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빨리 吵架 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요렇게다 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吵架라는 말 들었으니까요. 从此 그리하여 绝交 절교했습니다. 其实不是别人不好了，不是 A, 而是 B. A가 아니라 B였던 거죠. 다른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니라 而是 뭐뭐입니다. 我们的要求变多了. 우리 요구가 많아진 거죠. 习惯了得到, 얻는 게 습관이 되면 忘记了感恩, 감사한 걸 잊어버려요. 근데 마지막 문장은 안 들으셨어도 됐던 게 여기에 나와서는 그쵸,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6번 문제를 통해서 A, B, C, D를 통해서 갑을 병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만 빨리 캐치를 해주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들렸었던 표현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싸웠다, 빨리 싸웠다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정답은 B번임을 쉽게 아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不高兴이라는 말 나왔지만 后悔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고 여기도 矛盾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었죠. 그냥 갑은 그냥 주었다라는 그 대상 자체로만 언급이 됐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셋이 잘 지내는 거랑은 B번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표현 이렇게 문제를 들으실 때는 이렇게 보기 옆에다가 들린 내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듣기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제 풀이는 듣기는 어렵지 않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듣기는 대본 스크립트를 보시지 마시고 먼저 들으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반복적으로 적어보세요. 아셨죠? 대본 스크립트 보시면 독해 공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